사진 찍으러 가면은 이 근처에서는 산타바바라를 많이 가요. 산타바바라도 이 뭐라고 할까 숨겨진 포토존이 굉장히 많은데 저 중앙일보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한 번 정도는 그냥 가족과 함께 갈만해요. 딱 산타바바라 그 피어 쪽에 가면은 그 위에서 찍으면 요런 식 여기는 어디냐면 일본 도로에 이런 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사진 여기 포토존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타바바라에 가면은 와이너리 투어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버스 같은 거 타고 투어도 할 수 있고 요런 스팟존 해변가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찍으면 멋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그러니까 나중에 카페에서 드릴 테니까 가서 보고 한번 찾아가 봐요. 예, 해안가 이렇게 산책로에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찍어요 여기서. 그러면 멋있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그리스 신화 신전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멋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신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시멘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찍을 거 없고 이렇게 가지고 돼. 아니 그게 어디 사다 어디지? 많이 갔는데 주로 여기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 노스파드레스 구규림 안에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1마일 정도를 가야 되니까 어디서 그 피어에서요? 시내에서. 시내. 네. 다 그 근처에 그 근처. 네, 그 근처에 있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신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잘 나오고 멋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산 위인데 산타바바라 전경을 보면서 노을 저런 것도 못 가봤어. 무지 멋있대요 여기. 나는 안 가봤어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인생샷으로 한번 날릴 수 있으니까 뭐 허스밴더라고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멋있잖아요. 친구랑 가야 돼. 바위도 멋있잖아. 친구랑 가면 아니면 뭐 친구도 가고 갔다가 피어에 가서 놀다가 가도 되고 가족과 함께 가면은 거기에 잔차 빌려주는 거 있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거. 그런 거 타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그 산도 바닷가에 가까운데요? 가깝죠? 그걸 치면 다 나와요? 다 그 근처에 있어요. 몰라서 못 갔네. 이름을 치면 나오잖아.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갔네. 이따 한 장 주시던가요? 예. 4번은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 뒤에서 또 나와요. 저도 멋있다. 5번은 이제 여기는 스페인풍에 타일로 해가지고 만든 한국도 이런 데 있잖아. 이런 존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음식점 옆에 이렇게 계단인데 여기가 또 아주 유명한 스팟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산타바바라 하면 해변가 이게 아니고 해변가 성당. 그렇죠. 그런 17세기 성당. 예, 그리고 네. 저기 그거 뭐 법원. 네. 법원이죠. 법원, 뮤지엄. 그게 그런 데 가서 많이 써요. 네. 그런 데로만 가는데 네. 이런 스팟도 있다는 거. 몰랐어. 네. 그럼 저기 레스토랑 안 가고 사진만 찍고 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 일반 밖이니까. 이거 레스토랑 네. 아니야? 네. 밖에. 그것도 다운타운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와이너리 투어 하려고 하면 여기 셔틀 이거 타고 뭐 시내 관광도 되고 와이너리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에서 와인 테스팅 룸 거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도 볼 수 있고 이 산타바바라 역 앞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도 하나 있어요. 역 앞에? 네, 역 앞에. 그 올드 기차도 있고 거기서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17세기에 스페니쉬 그 처치 같은 미션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안으로 이제 정문에서 표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옆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가면 성당 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에 이렇게 가보면 무덤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뭐 분수 옛날 오래된 분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산타바바라에. 그래서 앞에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큰 저기 잔디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옆쪽에 너무 좋더라. 여기서 얼마나 걸려갔어요? 한
시간 20분 네. 여기는 7시에 오픈해요. 그래가지고 요 에리아가 20에이커예요. 무지 큰 거야, 20에이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완호원 프리웨이 거기서 가까워요. 하루만 다 보고. 네. 가까우니까 여기는 가면은 뭐 요 풀밭 옆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저기가 있고 투어할 수 있는 차도 있고 해가지고 17세기의 성당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아 저렇게 신장을 저런 구도로 딱 하니까 성당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어. 옆쪽에서 사진- 찍어야지. 사진을 저렇게 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바바라의 무조건 코스예요, 여기는. 근데 안 가보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어만 갔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어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데 그 앞에 조그마한 풀밭 같은 게 있는데 가족과 함께 거기서 놀기도 굉장히 좋아요. 물도 깨끗하고. 해수욕하기도 좋고. 예, 좋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피어 쪽인데 피어를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아래로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옆쪽에 약간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놀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자연사 저걸 박물관인데 어디서 찍었어요? 지금 저 피어 저 위쪽에서 찍은 거죠. 위쪽 뭐 어디 산인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피어 이쪽 편으로 이게 이제 로드인데 자연차 같은 거를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타고 여기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름답고 좋다. 그리고 이제 밤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주소는 저기 있으니까 나중에 찍어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바닷가 앞에 다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다 비싸. 다 여기는 다 비싸요. 300불 이상. 근데 조그만 가정집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뮤지엄, 산타바바라 뮤지엄이 있는데 미술관인데 모네 그림이 여기라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엄에 가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뭐 20세기 같은 이런 저거를 볼 수 있고 사진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전경도 이런 식으로 그것도 돼 피어에서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다 그 시내 안에 있으니까. 아, 주소는 130 9번째. 그리고 이제 10번째 아까 지나갔던 게 로터스랜드인데 폴란드 오페라 가수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다가 죽은 자기 집. 자기 집에 이게. 근데 로또 선인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번 가봐야 돼 여기는. 왜 그러냐면 품종이 희귀한 것을 이 다수집에 담아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뭐 정원 디자이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극찬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선인장의 그 오묘한 거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야죠.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뭐냐면 파머스 마켓 그것도 열려요. 이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장사도 한 이 풍이 스페인 풍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멋있어가지고 그냥 시가 다 쇼핑하는 거지. 산타바바라 시 자체가 다 스페인풍으로 한 작은 마을. 그래서 이 산타바바라 완원 선상 옆쪽에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이게 시내가. 조금만 시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얘기했던 피어가 여기에요. 피어에서 시내까지 그냥 뭐 버스 두 코스. 그리고 동물원도 있고 여기 안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올드 미신이 17세기 성당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완호원하고 일본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요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닷가 보이고 고속도로. 좋더라. 그냥 뭐라고 할까 조용하고 아늑하게 가족과 함께 지낼 그런 데는 그러면서 참 비싼 좋아요. 동네. 모든 게 다 비싸. 비싸도 좋잖아요. 예전에 오지 많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워서 하루 만에 놀 수도 있고 운동하고 와도 좋고. 오늘은 풍경 사진의 구도를 얘기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면 풍경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제일 많이 찍는 게 인물 아니면 풍경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3분할법 이게 여기에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3분할법. 그러니까 여기 밖에 야외로 나가면 일반 렌즈를 쓰는 게 아니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35mm 약간 광학적인 거 자꾸 35mm를 갖다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35mm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뭐 만원 렌즈 쓰지만은 피사계 심도라든가 망원 렌즈는 자꾸 떨어지고 그럼 더- 웬스 요즘 왜 최신형 그 핸드폰 사진은 보통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 사진이 달라요. 다르죠? 네. 핸드폰은 자, 미리로 뭐 얘기하면 뭐 제가 사진을 잠깐만요. 여기 있나? 다 핸드폰이니까 하늘 길안 하고 다니니까. 귀찮더라고요. 카메라 보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사진에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찍으면 근데 이제 사진으로 찍는 거하고 저거로 찍는 거하고 좀 약간은 달라요. 다르겠죠. 그래도 핸드폰이 요즘 쉬우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찍으면 그 느낌이 안 나와. 안 나와. 아쉬워. 그래서 시커먼 동영상으로 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찍자는. 내가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이날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혹시 다르긴 하겠죠. 확실하거나 그런 데가 좀 봐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제가 사람들 찍어주고 찍었는데 밤에도 잘 안 나와요. 밤에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네요. 나를 갖다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 빛을 가리는데 나 같은 경우는 빛을 넣어요. 이렇게 쫙 갈라지게. 휴대폰으로 찍으셨어요? 네, 핸드폰으로 찍는데. 어. 자,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찍으면은 보통 16대 9로 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16대 9로 돼 있을 거예요.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네. 근데 이것을 현상을 흘러가면 잘려요. 꼭 4대 6이 풀프레임이에요. 1대1 바디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3이에요. 3. 그리고 이 길이가 4예요. 보통 우리가 모든 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게 4대3 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프레임으로 사진 뽑을 때 4x6를 보통 일반적으로 뽑을 때 똑같아요. 4x6. 4x6를 하면 그게 풀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잘릴 이유가 없는데 16대 9로 뽑았을 때에는 항상 이마직 잘려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4대 3이 맞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경우도 이마직 잘려 나와요. 근데 4대 3으로 찍었을 때는 잘릴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저거 사이즈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잘리더라는 거예요. 이 불빛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 꽃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잘려나가 이게. 근데 뭐 이 나무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잘려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뭐 잘려나가도 상관없지만 될 수 있으면 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마직이 잘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경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보통적으로 약간씩은 잘려나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찍어야 돼요.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찍어놨어. 사람 이제 이건 인물 위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꽃 다 날아갔고. 지금 이 사람이 찍은 것은 나 같은 경우는 이 불빛을 넣잖아. 네. 밋밋하잖아. 불빛을 넣어주면은 근데 빛이 사람 있기 얼굴이 때문에. 잘 안 나와. 사람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사진을 볼 때 큰 물체나 밝은 빛에 눈이 딱 가는 거예요. 지금 항상 나무가 어느 사진이고 그래요. 풍경 사진도 빛이 밝다거나 뭐 피사체 중에 무슨 큰 뭐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눈이 먼저 가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소실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소실점. 리딩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따 풍경 하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저기 있는데
딱 가운데 눈에 확 찍히는 이럴 때 쓰는 게 35mm 광학 렌즈 역동감을 주기 때문에 35mm를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건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냥 일반 밋밋한 사진은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사진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찍을 것인가 그거부터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아 저 빛을 넣으면 그래도 확 살겠다 딱 해가지고 넣으면 진짜 살아요. 근데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밋밋해져요 사진이. 아무 필요가 없는 사진이. 그러니까 뭘 하나를 넣는다든가 옆으로 찍을 때도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옆에다가 조금 뭘 넣은 나뭇가지를 옆에 쪽에다 넣는다든가 하면 사진이 작품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밋밋하거든. 이 사람들 그냥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눌러준 거예요 그냥. 이거고 저거고 볼 것 없이.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뭘 찍을 것인가 그 주제에다가 그 당시에 있는 것을 이것저것을 눈으로 봐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찍어야지 그냥 막 무조건 찍으면 안 돼. 어디죠? 저기 갔다 오신 분. 브라이스요? 네? 브라이스 캐년? 네, 브라이스 캐년. 네? 그 위에 이렇게 난간 있는 데서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풍경사진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어떻게 찍을 것인가 자기가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봐요. 방금 내 누가 찍어준 사진 그냥 찍으면 무의미해요. 어? 그러니까 구도도 생각해가지고 뭐 2분의 1 구도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황금분할로 해가지고 찍는다든가 이걸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찍으면 딱 봤을 때 아 이거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딱 찰칵 찍고 사람만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인데요. 그거에다 약간만 넣어주면 사진 진짜 잘 찍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은 처마만 찍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여자 인물만 찍으러 다니고 다 틀려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지하철에 가서 이상한 거 찍으면 대대손손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포칼 포인트의 초점. 자 우리가 이 사진을 이렇게 봐봐요. 뭐가 딱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 내가 딱 찍히는 게 제일 큰 피사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제일 큰 피사체는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를 넣어놨어요? 이 밑부분 꽃 같은 거 화초 같은 걸 넣어놨잖아. 근데 이걸 카메라를 우위로 딱 들으면 요마직 달려가지고 하늘이 많이 나오면 밋밋할 거 아니에요. 밑으로 숙여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호수야 앞까지 그러면 이 비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카메라를. 지금 이런 구도는 2분의 1 구도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어디에 고정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여기에 고정이 돼요. 여기도 여기 가운데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딱 쳐다보면. 그러니까 포칼 포인트도 좋지만 이 전경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사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주변 환경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사진을 찍었는데 아래로 당겨있잖아요. 이런 사진이 거의 많아요. 이런 사진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산이 있는데 산이 여기 물에 비친다든가 해가지고 더 멋있는 지금 여기도 약간 비치죠. 이게 가까이 가서 찍으면 더 선명하고 더 멋있어요. 그런 사진. 이게 지금 2분의 1 구도로 찍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구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구도를 항상 저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전경을 같이 넣어주면 좋다. 비교가 되죠, 3장 이렇게 사진만 봐도. 그러니까, 이 사진 찍는 것도 각자의 개성이에요, 개성.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사진 평가할 적은 없지만은 어떻게 찍었다는 거 보고 그걸 갖다가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보고 자꾸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보고 아 잡지 같은 데 봐도 사진이 이렇게 찍었구나. 그걸 머릿속에 놔뒀다가 나도 한번 그렇게 찍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찍어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늘을 강조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 건가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3분할 법칙이 지금 나오죠. 3분할 법칙이라는 거는 황금 비율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이 네 점에 꼭지점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사진이 돼. 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여기다 맞추던가 3분할로 해가지고 지금 맞춘 거 우리가 반영구도라고 하는 2분의 1 구도는 이거 반영구도예요. 이건 반영구도 위 아래 두 개로 잘라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찍는 거 지금 여기도 4분할로 해가지고 황금분할로 해서 여기다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도 그리드 라인이 있어요. 나도 뭐 해놓고 다니는데 하면 흐옇게 이 선이 나와요.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수평을 맞춰주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반듯한 사진이 나오는데 대충 해가지고 찍을 때에는 3분할 이 룰이 없어져요. 그러면 작품으로서는 아무튼 구도의 빵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할 법칙을 하면서 여기 네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명암만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컨트라스트만. 그러면 틀려져요. 여기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딱 봐봐요. 요거 아니면 여기로 눈이 가요. 밝은 부분으로. 거의다가. 그러니까 주제가 뭔가 여기도 저거는 작은 폭포고 여기로 많이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밝은 빛 이런 쪽으로 사람이 눈이 많이 가요. 이런 스타일로 자꾸 내려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TV에다 놓고 타임 우선에다 놓고 초를 갖다가 15초 10초 이렇게 주면은 물이 이렇게 우윳빛처럼 점점 변한다고. 안 그러면 밋밋하게 떨어지는 물인데 그렇게 밟으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떨어지는 물로 돼요. 이걸 못한다 그러면 ND 필터를 끼면 ND 필터는 원래 빛이 굉장히 밝은 데에서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겠죠. 빛을. 그 필터를 끼면은 똑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반영구도, 황금분할, 3분할, 황금분할 이걸 많이 쓴다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에요. 두 장을 겹친 거란 말이에요. 두 장을 이렇게 짤깍 찍어가지고 옆에까지. 이런 사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그래요. 예, 파노라마. 예전에는 파노라마 이 사진기가 있었어요. 뭐 싼 거든 비싼 거든 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찍냐면 나도 굉장히 많이 찍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찍는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짤깍 그러니까 삼각대를 놓고 그 자리에서 돌면서 찍어도 되지만은 없을 때에는 그냥 고정시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파노라마예요. 이 장점이 전경. 만약에 어디를 가족과 함께 갔는데 굉장히 전경이 멋있다. 그걸 한 폭에 뷰파인더도 넣고 프레임에다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가져가지고 붙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쉽게 붙이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내 가게가 한 장원에서 다 안 나와.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 찍고 싶은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이쪽에 찰칵 찍고 반절 물려가지고 찰칵 찍고 반절 물려가지고 찰칵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게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게 싫다 그러면 28mm나 관광렌즈 약간 둥근 거
조금 왜곡은 되지만은 그런 걸로 뭐 화각이 넓기 때문에 이 안에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 거야. 그냥 일반 50mm 렌즈나 이런 걸 가지고 찍었을 때에는 어떻게 돼? 화각이 요만밖에 안 해. 요 안에 다 들어오는데 50mm로 찍었을 때는 요 정도일 거 아니야. 근데 관광 렌즈로 찍을 때는 요 넓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 24mm나 28mm나 이런 걸로 찍으면 이렇게 넓게 들어오겠죠. 그 대신 왜곡이 생기는 거야. 약간 이렇게 둥글게. 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둥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 35mm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2대3 비율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면은 파노라마 1대3. 여기가 1이고 3으로 늘어나는 거죠, 점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간혹 실수할 때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하면은 사진을 붙일 때 보면 지금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은 하나는 이게 흔들려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은 또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나와버려요. 이게.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안 흔들리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잘못 너무 짧게 했다나 너무 많이 줬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꺾여져 나갈 때가 있어요. 머리가 뭐 타먹었다든가 자세히 잘 나오면 괜찮은데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사람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든가 하면은 거기가 이렇게 파먹는 경우 결국 이게 틀려지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안 움직일 때 찍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찍을 때 상하 이것을 잘 해가지고 딱딱딱딱 찍어줘야지. 움직이면 자동으로 딱 프로그램에다 눌러놓으면 요마직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시커먼 부분으로 해서 나와 여기는. 그리고 이마직을 네가 원하냐 해가지고 예스 하면 요게 세이브가 돼가지고 사진을 보면 길게 나와요. 그 대신 줄어들죠 이게. 작게. 원래는 한 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마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 내 가게가 넓게 나오고 좋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핸드폰으로 파노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찍어주면 가게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찍어도 돼. 찍어가지고 이것을 파노라마 스타일로 길게 좀 넓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 해줘요 그걸. 그럼 내 가게를 이쪽 끝 대각선으로 해서 이쪽 끝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해봐요. 그럼 가게가 굉장히 넓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나 딸랑 찍어가지고 여러 장 내는 것보다도 하나로 통째로 그냥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많이 써요 또 이게. 그리고 뭐 CD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경치라든가 거의 다가 파노라마 찍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찍어가지고 집에서 연습해도 되고 프로그램 없으면 공짜로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사진하고 사진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원체 발달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돈 지가 자동으로 다 붙어요. 1,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한번 찍을 만도 해봐요. 그럼 뭐 만약에 사람을 넣고 싶다면 요 가에다가 요만하게 넣던가. 인증샷이죠 결국 인증샷. 자, 리딩 라인 아까 얘기했듯이 리딩 라인인데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를 찍을 때 보통 상가 이렇게 되잖아요. 긴 골목을 찍을 때 상가가 양쪽으로 형성되면서 중간에 딱 찍히는 게 소실점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나눴을 때 구도상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소실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어디에 꽂혀요? 이 소실점에 찍혀요. 지금 여기 이 다음 장에 사진이 있는데 이런 리딩 라인을 찍을 때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5mm 렌즈를 해가지고 약간 굴곡이 됐다고 했죠. 35mm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광각 렌즈로 찍는 게 경치는 유리해요. 그래서 35mm 지금 벌써 3주 동안 35mm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35mm가 무난해요. 화각도 좋고 넓게 찍기예요. 그래서 35mm를 많이 활용해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줌렌즈로 찍으면 안 되겠죠. 줌렌즈는 멀리 있는 걸 당겨가지고 찍는 건데 그렇다고 이 35mm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모든 게 휘지. 빌딩이 막 이렇게 휜다든가. 그런 사진은 24mm PCI 어안 렌즈 이런 걸로 찍을 수는 있지만은 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덜 휘는 거 35mm가 제일 적당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이 니콘의 대표적인 관광 렌즈로 찍은 거예요. 14에 24mm 그걸로 찍은 건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X자로 놔두면 소실점이 돼버리잖아요. 사람들 이 중간에 딱 놓고 여기도 역시 눈이 가는 게 이런데 눈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소실점이에요. 이런 스타일 구도. 그러니까 뭐 골목길 뭐 차 이렇게 뭐 에스코스로 가는 길 뭐 찍는 게 풍경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컨트라스트인데 이 사진이 원 사진이에요. 원 사진인데 여기도 황금 비율을 이렇게 딱 해보면 황금 비율에 지금 여기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딱 걸려 있죠. 이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었고. 자,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치면은 굉장히 밋밋하죠. 근데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그 배경의 그 주위에서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완전히 지금 이 나무 가지가 없었다 보면 그냥 밋밋한 호수나 이렇게 되지만 뭐 칼라야 내가 뭐 조정해가지고 넣으면 빨간했다 파란했다 하는데 봐봐요. 그게 하나가 있음으로써 안정적인 구도가 된다고 이게. 그리고 이 사람 거의 황금 비율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해서 여기다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눈이 딱 어디로 가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도. 왜? 밝고 이쪽으로 오면 어두워지니까. 이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좋아요. 이쪽은 밝고 어두워지는 이런 쪽.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밝았다 해봐요. 좀 그렇잖아요, 사진이. 훨씬 낫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데에 뭐 나뭇가지가 좀 있다. 그럼 그걸 넣어요, 같이. 넣어줘요. 보통 아닌 쪽으로 줌해가지고 그 사람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뒤쪽으로 물러나서라도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씩 넣어가지고 찍으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는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웃포커싱이 돼가지고 흐릿하게 나와요, 이런 거는. 여기가 저거기 여기 초점이 여기에 맞췄으니까. 여기도 지금 구도는 2분의 1 구도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해서 지금 구도는 똑같이 뭐예요? 소실점 있게 이렇게 찍어놨죠. 중간은 거의 맞춰가지고. 여기도 역시 일반적으로 중심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중심점이 여기로 갔고 똑같잖아요. 이게 황금 비율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건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집에서 찍어보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두 번 찍다 보면 언젠가는 요 사진에는 전문가가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찍어봐야 알지. 나 저거 찍다가 못 찍겠어 하고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꾸 찍어봐가지고 이걸 해봐야 알지. 안 찍어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걸. 그러니까 연습만이 프로로 가는 길이다. 왜 웃으세요? 맞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초점이에요. 초점. 초점이 뭐죠? 상이 만약에 두 개로 흔들렸는데 한 순간에 가운데 점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는 게 초점이에요. 초점. 광축에서 렌즈를 통해 가지고 들은 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여기가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배럴을 봤을 때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는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자기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것은 초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요 테스트 용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다 놓고 찍으면 여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되겠죠. 근데 뒤쪽이 선명하다든가 앞쪽이 선명하다든가 하면은 렌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피테스트 결과 뭐 전핀이 나갔다 후핀이 나갔다 하는데 그 핀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찍었으면 여기가 선명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선명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처음에는 안 가, 이게. 광선의 빛이 한 점으로부터 발산하거나 그 점을 향해 수렴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반대편인데 F1 초점이고 이건 F2 초점. 광축에서 초점을 해서 렌즈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F1. 근데 카메라가 만약에 저건다 보면 F2에 저거가 되겠죠. 이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뭘 참고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햇빛에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불태우고 그랬었죠. 그 오목 렌즈를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렌즈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이는 초점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초점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초점 중에는 초점면, 주점, 백포커스 이게 있는데 뭐 이것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저기 따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초점을 보면 우리가 렌즈에 보면은 초점이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어느 카메라는 이런 스타일, 어느 카메라는 이런 거. 캐논은 뭐 보통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그리고 한 점. 초점이 다 틀려요. 근데 이 초점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맞추면 이렇게 변해요. 초점이. 그죠? 옛날 카메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옛날 카메라는 초점이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검게 변한다든가 맞으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초점도. 그거 보려면 그냥 다초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초점이라고 얘기해. 다초점. 근데 이런 보통적으로 요런 저거가 있는데 요걸로 해서 초점을 맞추면 여기가 불 들어오고 여기가 불 들어오고 여기가 불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초점이 자동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 자동 영역. 이것도 불이 짝짝짝짝 여기저기 들어오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초점이에요. 이거. 근데 반대로 부분으로 맞는 거. 사람을 이렇게 인물을 한쪽에다 놓고 찍었는데 이쪽만 불이 들어왔다. 부분 초점. 이거 카메라로 해보셨어요? 네. 이게 부분 초점이에요. 근데 유리창 너머에 있다든가 창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놓고 사람을 밖에서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있을 때 창문 프레임에 걸려 가지고 거기만 하얗고 사람은 흐미하게 아웃포커싱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초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피사체에다 맞추면 창틀은 흐미해지고 사람은 굉장히 짱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이라 놓고 사람을 안에 있는 사람을 창 안에 그러니까 철망 같은데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잡으면 철망에 잡힐 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가 철망, 그 뒤가 사람. 그런데 자동이라 놓고 찍으면 철망을 잡아버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 안 잡아요. 그럴 때는 빨리 다 초점을 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철망에 있는 사람에다 맞추면 철망은 그냥 없어지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나오고 사람만 딱 나와요. 그래서 다초점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게 거의 다초점이지 이거 거의 안 써요. 그래서 다초점을 맞춰놓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놓고 이 사람을 잘 나오게 해놓고 이 옆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카메라를 움직여요. 반샷 다 누른 상태에 이 사람한테 맞추고 약간 움직여가지고 넣으면 사람은 가해 쪽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네. 그게 다초점. 초점 아시겠죠? 초점은 아주 쉬워요. 카메라 사면 그냥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내가 부분 초점을 쓸 건지 다초점을 쓸 건지 자기가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다초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그 옆에 사람을 안 맞으면 흐릿하게 나온다. 근데 다초점은 딱 한 사람을 맞춰놓고 찍으면 그 주변은 거의 깨끗이 나와요. 거기다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코에다 맞췄으면 옆에 사람도 당연히 맞겠잖아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에는 이 사람에다 맞추고 뒷부분을 갖다가 아웃포커싱을 쉽게 흐릿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 초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물 사진 찍는데 다초점으로 해가지고 코에다 맞춰가지고 찍었는데 딴 데까지 깨끗이 나오면 밋밋한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분 초점, 부분 영역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교수님,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냥 다초점으로 한 사람만 이렇게 잡고 찍으면 다 옆에도 나오는가요? 단체 사진이 사람이 요마지게 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맞춰야 돼요. 가운데에다. 요 사람에다 맞추면 여기만 짠 거지 뒤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맞추면은 거의 어느 정도는 다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사람한테 맞추면 뒷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뭘 또 유의해야 되냐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학교 졸업식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는데 그 줄에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빛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겠죠? 이거 나가요 얼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 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칼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시간에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다 다초점으로 여기다 맞춰가지고 찍으면 거의 다 잘 나와요. 밤에 야외에서 찍잖아요. 예. 그러면 후레쉬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때 후레쉬를 터트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 터트리는 게 나아요? 자, 밤에 찍을 때는 지난번에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기억이 드는 거야 이게. 자, 밤에 찍을 때는 보통 우리가 카메라로 얘기하면 낮에는 밝으니까 ISO를 100을 아사를 100을 줘요. 해변이나 이런 데 밝은 데에서는.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셔터 스피드가 안 나와요. 반감되니까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는데 낮이든 밤이든? 아니죠. 낮하고 틀리지. 실내에서. 해변가나 이런 데 갔을 때는 100을 놓던 400을 놓던 관계없어요. 밝으니까. 근데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찍을 때는 어두면 어둘수록 그 안에 핸드폰 속에도 ISO가 있어요. 보통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오토인데 오토를 없이고 ISO를 올려요.
아 실내에서는. 네, 400이나 800이나 이렇게 있을 거야. 음. ISO를 올려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늘어나요. 빨리 찍을 수가 있다고. 근데 ISO를 낮은 상태에서 찍으면 사진이 셔터의 저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철컥하면 사람이 막 완전히 다 개판돼 버려 사진이. 흐리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이게. 네. 왜? 셔터가 늦으니까 그래요. 아. 그러면 셔터를 빨리 주려고 하면 ISO를 올려주면 만약에 그 당시에 늦을 때 40초가 나왔으면 올려주면 가감해가지고 뭐 120초가 나온다든가 80초 이상만 되면 찍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ISO를 올려가지고 80초를 만드는 거예요. ISO를 올리면 뒷 배경이 밝아진다고 했죠. 지난번에. 밝아져요. 사진이 다. 약간 붉은 빛은 나와. 그 대신 ISO를 올리면 올릴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생긴다 했어요? 노이즈가 생긴다겠죠. 좀 검게.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일단은 전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ISO는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없이 찍어도 그런 대로 멋이 있어요. 상관할 거 없고 지금 얘기한 취지는 ISO가 자동으로 됐는데 그걸 못 따라준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ISO가 막 밑으로 돼 있다든가 할 때는 ISO를 올려가지고 찍으면 일단 그 안에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경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후레쉬 터트리면 안경에 다 비쳐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레쉬 없이도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ISO를 올려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초점을 주의해야 될 여기서는 초점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카메라가 망원 렌즈로 가면 초점 비율이 떨어지죠. 왜? 멀리 있는 거니까. 그건 멀리 있는 사람을 당겨서 찍잖아. 망원 렌즈는. 그러면 초점이 어떻게 해요?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35mm나 이런 걸로 찍으면 쨍한 사진. 사진이 이렇게 깨끗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망원 렌즈와 단초점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85mm 인물 사진 아래로 내려갈수록 깨끗한 사진이 나와요. 근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초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찍었는데 봐봐요. 자동으로 아웃포커싱이 되잖아. 여기는 짱 하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찍는 거지만 초점이 떨어진다는 거야. 피사하게 심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근데 아래 50mm나 35mm나 이런 걸로 찍을 때는 피사하게 심도가 무지 좋아요. 선명은 저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베이에다가 나 이거 화장품 하나 팔아야 돼. 옷도 팔아야 돼. 할 때 찍을 때 50mm나 35mm로 찍으면 좋아요. 가까이 대고. 그렇죠. 그제 얘기했잖아. 전 시간에 얘기해요. 50mm 인물 사진 제일 좋아. RF 캐논에서 나온 RF 35mm 0.8짜리가 렌즈가 한 499불인데 매크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엊그제 매크로 렌즈까지 된다고. 그러면 매크로라는 것은 접사 능력에 꽃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가까운 데 것까지 되기 때문에 무지 좋은 거지. 근데 그냥 우리가 상업적인 용도로 쓸 때에는 그다지 그 매크로가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것만 되면 되잖아요. 뭐 옷을 찍는다든가 반지를 찍는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찍어가지고 할 때는 35mm, 50mm 가지고 충분해요. 이베이에다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찍어가지고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죠. 인스타그램용은 1:1이라고. 거기에 보면 16:9, 4:3 옵션 있죠. 핸드폰에. 설정에 보면은 핸드폰에 뭐 4:3이 있고 16:9도 있건데 16:9는 영상을 찍을 때 16:9가 필요한 거고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4:3이 필요한 거고 1:1로 찍을 때 1:1은 인스타그램 그런 데 올릴 때 찍는 사진이 1:1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에 올려갔다 할 때는 1:1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지금 이 사진 찍은 것은 135mm 0.8로 찍은 거예요.
1.8 F값이 1.8이면 그래도 밝은 거예요. 어느 정도. 뭐 2 이상 5, 뭐 5.6도 있고 한데 이것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포커싱도 웬만큼 되고 지금 이 반대로 찍은 거 보면 많이 이렇게 깨끗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중요점은 초점하고 밝기하고 사진에 굉장히 중요한 게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숨도 딱 먹고 군대에서 총 쏠 때 숨을 딱 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일단은 빛이 어디로 가느냐. 사진이 뭐라겠어요? 빛의 예술이라겠어요. 빛을 잘 다루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어요. 뭐 종합예술이고 막 말로 떠들고 할 거 없어요. 이 빛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도 이 빛이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한다 치면은 이 빛만 활용을 하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지, 빛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 사진 못 찍어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저 흰 바탕에 하면은 여기는 뒷배경이 깨끗하고 밝겠구나. 여기 서봐, 흰 바탕에. 근데 어떤 사람은 검은 바탕에 갖다 세워놓는다? No. 이 빛을 잘 이용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사진 잘 찍는 사람. 그러니까 깜깜이 어두운데도 조그마한 불이 있는 데서 그 앞에서 찍는 사람들이 사진 잘 찍는 사람. 깜깜한 데서 뭐가 나오긴 개뿔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빛을 잘 이용하고 아까 같이 질문한 것처럼 깜깜한 데서 찍을 때는 ISO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밝아진다. 그러면 밝아지고 또 소도 그렇죠. 셔터가 늘어나요. 내가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늦을 때는 철컥 이래. 근데 ISO를 올리니까 철컥 그래. 그러면 빛을 많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밤에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소. 아니죠. 밤에는 조리개를 열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상인데. 네. ISO가 늦어지면 빨리 철컥 해야 되는데 철컥하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어두운 데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철하고 있는데 움직이면은 완전히 산이 다 나가면 돼. 그죠? 그러면은 빨리 타임을 줘야지. 철컥할 수 있게 미니멈 80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통 옛날에 우리 기계식 카메라를 줄 때 뭐라 했어요? 밖에 나가면 11에 125초 이걸 준다고 어른들이 기계식 카메라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11초를 준 거야. 125초를 주고 F값이 11이에요. 그럼 125초를 준 거야. 그러면 125초 이상이면 스포츠 할 때도 딱 이 정도로 찍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80초나 60초 오면 쌩 달리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사진이. 그러면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초가 많아야 좋겠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주 깜깜한 데 가면은 타임이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삼각대에다가 릴리스 가져가 가지고 왜 그냥 카메라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때는 만약에 뭐 10초를 주고 5초를 주고 발부로 가면은 카메라 셔터를 탁 눌렀다. 그럼 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 컷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밤에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다리를 안 가지고 가서 그건 도로스. 그건 놀러 가는 거지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뭐 여기 밖에 나가면 뭐 등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찍으려고 가는 사람들 다리 안 가지고 간다? 릴리스 안 가지고 간다? 안 돼. 네. 꼭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왜? 조리개를 굉장히 오픈시켜 이렇게 열게. 조리개가 점으로 하나로 해서 빛을 받아들일 때는 16이에요. F값이. 근데 확 열어가지고 찍을 때는 얼마예요? 뭐 2.8, 뭐 5.6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리개가 열어지는 거야. 그럼 빛을 그만큼 받아야 거기가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가 높으면 이건 셔터 스피드는 낮아지고 하나가 올라가면은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고 이게 언밸런스예요 이게. 교수님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풍경을 찍을 때 초점을 그러니까 특정 뭐 폭포가 아니고 요스미트처럼 너무나 다 좋다 이럴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점을 자기가 찍고자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산. 전체가 그냥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막 좋잖아요. 막. 네. 특정하게 저 포인트가 좋다가 아니고 그냥 이 풍경 자체가 너무 좋다. 그냥 풍경을 찍을 때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전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멀리 산 같은데. 예. 그럼 그 가운데 정도에나 아. 맞춰가지고 찍어요. 저 끝에다 찍는 게 아니고. 이 산이 어느 정도만 윤곽만 있으면 되지 굳이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 산만 반짝할 아래 위 거고. 비율은요? 아래 위. 아래 위 비율이라뇨. 뭐 하늘을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도. 음. 3분할법. 여기에 하늘을 여기다 맞추던가 아니면 하늘을 여기다 맞추던가 해가지고 내가 하늘을 강조할 때는 하늘을 많이 넣겠죠. 산이 이렇게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이 여기에 와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산이 맞추던가 이렇게. 이게 3분할이 돼야 된다니까. 1대1로 하든. 근데 하늘을 조금만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래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늘, 산, 땅 이렇게 1대1 그럴 때는 방금 반영 저거 있잖아요. 반절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반절을 2분의 1로 찍는 방법이 있지. 그렇게 되면. 다 한다고 때. 네.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로 찍어 와가지고 후 보정, 카메라를 보정한다든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찍는 DSLR 카메라는 거의다가 후 보정 카메라예요. 집에 와서 다시 보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라를 넣는다든가 뭐 초록색을 좀 넣는다든가 아니면 나뭇잎이 반짝반짝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게 다 보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보정 카메라예요. 쉽게 말 이런 사진 같은 거 그냥 중간에 놓고 찍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중간에만 네. 특정하게 특정은 없어요. 항상 궁금했더라고. 그리고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초점이 틀려요. 핸드폰은 지가 자동으로 다 돼. 아무 데 가서 찍어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놓고 찍었어요? 몇으로? 일단 그냥 자동 놓고 찍는. 아니 그거 말고 화질. 화질이 네 수선을 얼마나 놓고 찍었냐고 뭐 1280이냐 뭐 3000 얼마냐 그거 놓고 찍는 선명도? 선명도를 그때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3600이다 놓고 찍느냐 1280에다 놓고 찍느냐. 아니 뭐 ISO요? 아니 ISO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선명도 4000 곱하기 뭐 1280 뭐 3600. 화질요? 화질. 그 카메라 갖고 있는 최고 높은 걸로 찍죠. 그냥 로우 파이하고. 지금 그 핸드폰은 이거는 그냥 예시로 이건 그냥 내가 찍은 거 일반은. 그러니까 저 핸드폰 사진도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나중에 이게 더 잘 나왔어 이것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카메라 가진 최고 용량으로. 지금처럼 저렇게 최고 용량으로 놓고 찍으면 보통 5메가에서 7메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저 사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대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핸드폰 보통 이거 메모리 많이 먹고 줄여놓으면 나중에 찍기는 찍었는데 나중에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완전 사진 못 써요. 그거. 지금 8메가.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사진을 찍을 때에는 맥시멈이다 놓고 찍어요. 맥시멈. 그래야 그 사진이 나중에 내가 나 이거 킵할래 너무 잘 나왔어 할 때도 그 사진이 필요하지. 만에 하나 아래로 해서 460K K자로 나가면 그건 사진 못 써요. 나중에 영정사진도 못 써. 죽으면 영정사진 찍은 거 가져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져오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다 깨져나가가지고 흐릿해가지고 안 돼.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이왕에 찍을 거면 메모리 걱정하지 말고 맥시멈으로 찍으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자동차 뭐 난방판을 찍었던 사고 나가지고 찍었던 선명도가 있어야 그걸 빨리 알아보지. 흐릿하게 해가지고 그거 확대해가지고 종이로 해서 프린트 출력을 해보면 사진이 못 써요. 그런 거. 일반적인 그런 것만 찍었다는 그것만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구도를 잡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인다고 반샷단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구도를 딱 잡은 후 다시 한번 누르면 탁 찍힌다는 거. 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핀테스트 가죠. 네. 감사합니다. 자, 풍경 사진에 대해서 자 필요한 사람 가져가요. 약간 그냥 써주십니까? 아니 다른 거는. 아니 프린트물 요 앞에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면 돼. 그 뭉치면 책인데 그렇지. 근데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는데도 안 봐. 귀찮으니까. 아니 카메라 자체가 지금 뭐랄까 바디가 오래되면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바디가 왜 문제가 돼요? 그 이상한 게 내가 그게 2010년까지는 안 됐는데 600D인데 아주 예전에 600D는 지금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니 초창기에 그